안녕하세요. 달달 하나쌤입니다. 네, 오늘은 가능국가시험 모의고사 사회 실기 파트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특별한 치료 없이 설사를 심하게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해질 불균형 물질로 옳은 건 물었네요. 설사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데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는 물질, 대표적으로는 칼륨이 있겠네요. 그죠? 1번에 칼슘, 3번에 염소, 4번 불소, 5번 마그네슘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는 물질로 1번에서 5번 중에서 고른다고 하면 칼륨이 되겠습니다. 칼륨 자체는 이렇게 치료 없이, 특별한 치료 없이 설사를 심하게 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해질 불균형 물질인데요. 대표적으로 하는 일은 체액의 우리 정상적인 체액의 삼투압 유지, 체액의 정상적인 삼투압 유지한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삼투압 유지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또 관여합니다. 이완, 관여하고요. 1번에 우리 칼슘. 칼슘은 뼈나 아니면 치아, 단단한 치아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죠.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메인 구성 성분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또 해부학에서 나왔어요. 혈액을 응고시키는데 관여하는 또 물질이 되겠습니다. 네, 칼슘이 그러면은 잘 흡수되기 위해서는 어떤 비타민이 필요해요? 네, 흡수를 위해서는 또 우리가 영양학에서 배웠던 비타민 D가 흡수하는데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3번의 염소 같은 경우에는 염소는 CL이라고 하는데 우리 염산, HCl, 염산이라고 하는 염산의 원료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소화를 또 잘 되게 증진시켜 주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불소. 불소는 치아 보호하기 위해서 치아 보호, 충치 예방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부족하면은 막 눈떨림 생기고 하는 근육 경련 이런 거 오죠. 그 다음에는 또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면 단백질 합성 과정에 관여합니다. 단백질 합성 과정에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대사에도 또 관여합니다. 탄수화물 대사. 디테일하게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1번에서 원하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멸균과 소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했습니다. 네, 1번의 무균,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병원성 미생물이 없는 상태, 무균의 상태 맞겠네요. 그죠? 없는 상태, 균이 없다. 네, 무균 상태가 맞겠습니다. 1번은 설명이 맞고요. 2번의 방부, 물체의 표면에 있는 세균의 아포는 죽이지 못했어요. 세균의 씨앗은 죽이지 못했고 이걸 제외한 모든 미생물을 죽이는 걸 우리는 방부라고 하지 않고 소독이라는 의미가 더 맞겠네요. 자, 3번 소독. 유해한 미생물의 성장과 번식 및 전파를 억제하는 것. 네, 얘는 소독이 아니죠. 소독은 여기서 설명했던 거고 방부와 우리 정균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방부는 직접 우리가 세균을 죽이는 건 아니고요. 세균이 살아가는 세균의 환경, 그 다음에 서식을 분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분리하게 하게 해서 미생물이 증식하거나 자라나는 거, 발육을 저지하는 게 우리 방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에 멸균. 아포를 제외한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거. 멸균은 아포를 제외한 게 아니라 아포를 포함한, 씨앗까지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싹 다 죽이는 걸 우리가 멸균이라고 하겠네요.
5번의 감염. 감염은 세균의 성장과 번식을 억제시키는 건 세균이 자라고 번식하는 걸 억제하는 건 우리가 정균이라고 합니다. 균을 정지시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염이라는 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이 우리 숙주에 침입해서 이렇게 증식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감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감염도 잠깐 써볼까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미생물 자체가 숙주에 침입을 했어요. 침입을 해서 증식하는 상태. 이거를 우리는 감염이라고 한다.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맞겠습니다. 3번 수술실에서 손소독을 마치고 가운을 입기 위해 좁은 통로를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된대요. 좁은 통로를 두 사람이 지나가야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거 닿아도 상관없다? 그렇지 않죠. 닿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쪽이 불결해지지 않도록 더러워지지 않도록 서로의 손과 가운의 앞면이 깨끗한 쪽이기 때문에 닿으면 안 돼요. 마주보고 거리를 두고 걷는다? 이것도 안 돼요. 그죠? 오른쪽으로 돌려 걷는다, 옆으로 피해 걷는다 이런 거 다 아니고 우리 서로의 손과 가운의 앞면이 불결해지지 않도록 서로의 등을 마주 향하게 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4번. 수술실에 근무하는 김간호조무사가 수술 전 손소독을 마치고 양손을 올린 채로 양손바닥을 간호조무사의 얼굴을 향하게 위로 들고 있는 이유로 옳은 거 물었어요.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수술 전에 손소독을 할 때는 외과적인 손 씻기를 합니다. 그죠? 이 외과적인 손 씻기를 하고 손끝을 이렇게 있으면 팔꿈치보다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위로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높게 유지해야 되는 건 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네요. 답은 3번입니다. 5번. 임종을 앞둔 환자가 막내 아들 결혼이나 시킨 후 죽으면 한이 없겠어요? 라고 말하는 임종의 심리 단계를 물었네요. 1번에 부정이 나오는데요. 부정은 나는 아니야 라고 강하게 자신의 죽음을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죽음을 부정하는 단계. 나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강하게. 2번에 나오는 분노는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왜 내가?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노, 이런 화를, 분노, 적개심 이런 것들을 주변의 가족에게 화내는 거, 표현하는 거, 이게 분노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의 협상은 이제는 조금 이렇게 처음에 부정하다가 분노하고 3번의 협상은 조금 인정하는 단계예요. 왜 하필 지금이야? 막내 아들 결혼이라도 시키고 그때 그렇게 되지. 왜 하필 지금이야? 라고 하는 5번의 지금 대화에 맞는 답이 맞겠네요. 답이 여기 3번의 협상이 맞겠어요. 조금 인정은 하고요. 완전하게 인정을 하는 건 단계는 아니고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대가. 그리고 조금만 더 연장되었으면 그러면 막내 아들 결혼이나 시키고 그러고 나서 죽으면 한이 없겠는데 요 단계가 협상이 되겠고요. 4번의 우울은 완전히 이제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는 단계. 그래서 굉장히 깊은 슬픔에 빠지는 단계, 우울 단계고요. 5번의 수용은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평화롭게 죽음을 기다리는 단계. 자, 그래서 우리가
임종을 앞둔 환자가 임종의 심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부정이다, 부정. 그래서 나는 아니야 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단계. 그 다음이 분노입니다. 왜 내가 이러고 주변의 가족한테 이런 적개심을 분노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은 인정하게 되는 협상의 단계를 거칩니다. 아, 나의 생명이 조금만 더 연장됐으면 왜 하필 지금이야. 아들 결혼이나 시키고 나서 이러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협상의 단계를 거치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죽음을 피할 수 없구나. 아, 슬프다.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고 우울의 단계를 거치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평화롭게 인정을 하고 죽음을 기다리게 되는 수용의 단계를 마지막에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6번. 간호조무사가 호흡곤란 환자를 발견했을 때 편하게 호흡하도록 취해주어야 할 자세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우리 호흡곤란 환자가 숨쉬기 힘들어할 때 가장 취해주어야 할 자세는 그렇습니다. 3번의 파울러 자세. 네, 파울러 자세는 반자위를 우리가 앉아있는 자세, 침상에서 네, 상체를 일으키고 앉아있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폐가 확장이 되면서 숨쉬기가 좀 수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곤란 환자에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자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흉부, 가슴 쪽에 수술을 했다. 아니면 심장 수술을 했다. 이럴 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자세가 이 자세가 되겠네요. 1번의 심지 자세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관장을 할 때 엉덩이가 드러나는 자세, 관장 시에 많이 쓰이는 자세가 되겠고요. 2번의 절석이 골반 내진 자세, 얘는 우리 산부인과 자세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궁, 경부 쪽에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질 쪽에 검사를 할 때 이 자세를 하늘자전거 자세라고 하는 골반 내진 자세, 절석이 또는 같은 말로는 쇠석이라고도 하겠네요. 그죠? 이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는 복와이라고 하는 것은 엎드리는 자세죠. 그러니까 등이 잘 드러나요. 그래서 등 마사지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자세가 되겠고, 5번은 배회와이, 회음부가 잘 드러나는 자세입니다. 앙와이에서 무릎을 세우고 있는 자세. 네, 앙화인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자세가 우리가 배횡와이가 되겠네요. 이 배횡와이를 취하게 될 때에는 보통은 복부검사 아니면은 질검사, 대표적으로는 또 여자의 인공도뇨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배횡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7번 기관 내 삭간을 하고 있는 환자에게 기도흡인을 시행해야 할 때 지켜야 할 간호 방법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우리가 석션을 하려고 할 때, 가래를 뽑아내려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건데 1번에 실시 전에 흡인하는 목적이나 절차를 환자한테 설명하는 건 맞겠습니다. 1번은 답이 맞겠고요. 2번에 카테터는 수돗물이나 증류수에 담가서 윤활을 시킨다고 했는데 수돗물이나 증류수가 아니라 우리가 석션을 하기 위해서 카테터를 부드럽게 윤활시키는 건 생리식염수를 사용해야겠습니다. 생리식염수. 3번에 카테터를 삽입하면서 흡입한다 했는데 우리가 삽입하면서 흡인을 하진 않고요. 삽입을 한 다음에 넣고 나서 그 다음에 회전시키면서 빼내면서 흡인을 합니다. 회전시키면서 카테터를 빼내면서 부드럽게 흡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한 번에 30초 이상 흡인하지 않는다 했는데 1회 우리가 흡인 시간은 10에서 15초 정도 요 정도 되겠고 이 이상은 넘기지 않아야겠어요. 넘기지 않음.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 쪽이라서 공기가 드나드는 쪽이라서 긴 시간 동안 할 수 없고요. 10초에서 15초 내외로 하게 되겠습니다. 15초 이상 넘기지 않게 한다. 5번 과산소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가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겠고 저산소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네요. 7번의 답은 1번입니다. 8번 병원에 입원한 70세 노인 환자가 검사하러 가면서 의치를 빼놓았다. 의치 관리를 옳은 건 물었습니다. 1번에 의치는 더운 물로 닦고 소독수에 담가 놓는다 했는데 닦을 때는 우리가 의치 닦을 때 흐르는 찬물에서 닦는다라고 했습니다. 흐르는 찬물에서 닦고요. 소독수에 담가 놓는 게 아니라 찬물, 미온수 같은 데다가 우리가 담가 놓게 되죠. 자, 2번 의치를 씻은 후 대야나 세면대 수건을 까는 게 아니라 씻기 전에 우리 싱크대나 세면대에다가 수건을 깔아가지고 떨어져도 파손이 안 되게끔 좀 해서 세척을 하면 되겠습니다. 3번 보관 시 깨끗한 컵에 담고 건조한 상태로 보관한다 했는데 건조하면 틀니에 변형이 올 수 있죠. 건조한 건 틀니 변형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관을 할 때는 이렇게 컵이 있는 뚜껑이 있는 깨끗한 컵, 깨끗한 컵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었는데 찬물 뭐 미온수 부어서 촉촉한 상태로 둬야지만 틀니의 변형이 없겠죠. 그렇게 해서 뚜껑을 닫아줍니다. 뚜껑을 덮어두면 틀니가 이렇게 찬물에 딱 담기게 보관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의치가 깨끗하지 않을 때는 2% 중조수나 붕산수로 닦는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아마 교과서의 내용일 것 같아요. 최신 교재 기준으로는 이렇게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나머지 답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골라내면 되겠어요. 어쨌든 의치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이 흐르는 찬물에서 칫솔과 세정제를 사용해서 닦으면 되겠습니다. 닦는 동안에 우리가 싱크대나 세면대에 수건을 깔아 놓아서 떨어져도 파손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맞겠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5번에 흐르는 물에 헹구어 씻지 않고라고 했는데 흐르는 찬물에서 칫솔, 세정제 사용해서 닦는 거니까 5번도 답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9번 드레싱 카트에 위치한 이동 겸자통에 이동 겸자를 한 개씩만 넣는 이유는 여러 개 놓지 않는데 그 이유는 1번 사용 시 서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동 겸자통에 이동 겸자를 한 개씩만 넣어둔다. 네, 답은 1번입니다. 네, 10번 피내 주사는 비경구 투여 중 약물의 흡수가 가장 느린 것으로 피부에 진피층의 약물을 투여합니다. 네, 이 피내 주사의 목적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우리 보통 피내 주사를 놓을 때는 언제 놓느냐면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할 때 결핵 확인하려고 우리가 검사해 보려고 할 때 요때 하고요. 네, 그 다음은 또 알레르기 반응 검사해 볼 때 알레르기 있나 없나 반응 검사 해볼 때 하고요. 그 다음은 또 항생제 반응 검사 해볼 때 하겠네요. 피부 반응 검사. 네, 요럴 때 합니다. 네, 이거 하는 이유는 질환이 있는지 진단하려고 하는 거죠. 결핵이 있나 없나, 어떤 알레르기 질환이 있나 없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약물, 항생제의 과민 반응 이런 것들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 네, 답은 4번입니다. 네, 11번 각종 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활용되는데 그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거 있습니다. 1번에 절대 안정했는데 절대 안정이라는 건 혼자서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절대 안정은 식사, 돌아 눕고 이런 것들도 다 금지되고요. 모든 일을 의료 요원들이 다 해주는 정도. 모든 일을 네, 의료 요원이 해주는 들이 해준. 네, 그 다음에 면회객도 제한됩니다. 면회객 제한.
이렇게 해서 완전 대사되는 것들의 이 소모되는 에너지를 최대한 억제시키는 거예요. 최대한 억제. 이게 절대 안정이죠. 그래서 1번은 답이 안 되겠어요. 2번에 물리요법, 열, 냉, 광선, 안마 같은 방법이 해당된다. 맞습니다. 그죠? 우리 물리치료 왔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통증을 좀 줄여주고 질환 치료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죠. 뭐 아이스백, 뭐 핫백 이런 것들 되면서 3번에 방사선요법 주로 양성 종양을 파괴시키기 위해 적용한다 했는데 양성이 아니라 악성 종양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하게 되고요. 4번의 식사요법은 섭취하는 약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조절해서 치료하게 하는 거고, 심리요법은 외과적인 시술이 아니겠습니다. 그죠? 정서적인 요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거, 정서적인 요소 제거 또는 감소시켜줘가지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네, 답은 2번입니다. 네, 12번 소아성 궤양 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후 태어나는 당일 환자에게 교육시켜야 할 내용으로 옳은 거였어요. 네, 소아성 궤양 환자고요. 1번에 식전에 우유를 마신다 했는데 우유 같은 거는 위산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뭐 우유, 크림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 빵, 국수 등 밀가루 음식을 섭취한다. 얘도 내 위산 분비 자극하네요. 분비 자극하기 때문에 좋지 않겠습니다. 3번 식사는 소량씩 1회 3회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맞네요. 3번은 답이 되겠고요. 4번 증상이 완화되며 약 복용을 중단한다 했는데 우리가 치료 기간에 맞게 복용해야겠습니다. 5번에 1회 식사에 많이 먹고 2회에서 5회까지는 수분만 섭취한다. 이렇게 하지 않죠. 보통 우리가 미개양이 있다 그러면은 소화되기 쉬운 음식 뭐 이런 것들 소량씩 섭취를 하는데 규칙적으로 해야겠습니다. 규칙적으로 5번처럼 하면 안 되겠고요. 규칙적인 식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은 금지해야겠죠. 음식 금지. 네, 그 다음에 탄산음료 이런 것들 음료 안 되겠고 자극이 갑니다. 그죠? 그다음 카페인, 뭐 알코올, 흡연, 카페인, 네, 알코올, 흡연 이런 것들도 안 되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고단백식이 먹어주면 상처가 빨리 낫겠네요. 고단백, 그다음에 고비타민 네, 이런 것들 먹어주면 네, 소화성 궤양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네, 13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할 때 이동겸자 사용 방법을 옳은 것 했습니다. 1번에 이동겸자의 끝부분이 위로 향하게 한다 했는데 우리 이동겸자 전달집게에서 이게 사용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네, 윗부분이 질문이 뭐였죠? 끝부분이 위로 향하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 이 부분이 위로 향하게 되는 게 아니죠. 아래로 향하게 가야겠습니다. 아래로. 자, 그럼 1번은 이동겸자의 끝부분이 위로 향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아래로 향하게 하고요. 그래서 틀렸네. 2번에 이동겸자 사용 시 허리 위로 올리지 않는다 했는데 올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허리 높이 우리가 보이는 시야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허리 높이 그 이상의 높이 이상이 보일 수 있는 데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네, 멸균 되어 있는 이 이동 겸자가 더러워지는지 오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겠고요. 네, 3번에 소독솜을 주고받을 때는 겸자끼리 서로 닿게 안전하게 주고받는다 했는데 닿지 않아야겠어요. 네, 닿지 않아야 겠고요. 4번에 겸자통에는 겸자를 여러 개 넣고 차례대로 사용한다 했는데 여러 개 넣는 게 아니라 오염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문제 나왔습니다. 오염 방지 위에 하나씩만 꽂아 놓는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지금 살펴보면 네, 겸자통에 이 겸자가 하나만 꽂혀 있네요. 그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겸자통에서 꺼낼 때는 겸자 끝에 양쪽 면
네, 요 끝에 있는 겸자 끝 쪽에 있는 이 양쪽 면을 맞물린 상태로 꺼낸다. 이렇게 맞물린 상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걸 이렇게 맞물린 상태로. 벌어져 있는 걸 이쪽 안쪽을 이렇게 모아서 맞물린 상태로 꺼내는 건 맞네요. 그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관장이란 항문으로 관을 넣어서 용액을 대장 속으로 주입하는 과정을 뜻한다. 정체관장의 목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네, 우리 정체관장은 약물을 장 내에다가 넣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용액을 장 내에 장시간 머물게 하기 위해 그래서 장 내에 머물게 해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라서 1번은 답이 맞고요. 이 정체관장, 약물을 넣는 관장이 발용관장이 있고요. 바륨이라는 조영제 약물을 넣게 되죠. 바륨간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K엑살레이트 레이트 관장 칼륨 수치 높을 때 하죠. 또 하나가 이제 칼리메이트 관장 얘네들은 이제 K 수치가 높을 때 하는 관장이고 그다음 뭐 락툴로스 관장도 있습니다. 암모니아 수치가 높을 때 또 하는 관장인데 어쨌든 용액을 장 내에 장시간 머물게 하면서 거의 1시간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약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네, 1번은 답이 맞아요. 2번에 연동운동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정체관장이 아니라 우리 연동운동을 자극해서 배변이 나오게 하는 배변관장, 뭐 청정관장이라고 하는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X선 검사 전 장준비를 위해서 하는 게 발륨관장 할 때 우리가 발륨을 넣는 이유는 장준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X선을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약물을 용액을 장 내에 장시간 머무르게 하는 거죠. 잘 보이게 하려고. 좀 맞진 않네요. 4번 변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변 유도하는 거니까 배변관장이 되겠고요. 5번 장훈련을 통해 규칙적인 장기능을 유지하기 위해도 정체관장이랑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네, 답은 1번입니다. 15번 오른쪽 다리를 다쳐서 보행이 불편한 환자가 목발로 해서 오른쪽 다리 다쳤고요. 그 다음에 목발로 3점 보행을 할 거래요. 첫 발을 내디딜 때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3점 보행을 할 거니까 3점 보행은 보통 언제 하느냐? 3점 보행. 3점 보행은 한쪽이 약해서 약해서 체중 부하를 할 수 없을 때 체중 부하를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3점 보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순서는 3점 보행, 거의 대부분의 3점 보행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때는 순서를 양아치라는 말로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 이렇게 해서 치자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좀 기억하기 쉬우라고 제가 이렇게 조합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쪽 목발입니다. 양쪽 목발과 그 다음에 아니니까 양쪽 목발 안은 아픈 다리겠죠. 아픈 다리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다리 나가면 되는데 그러면 순서대로 그림을 볼게요. 아픈 다리가 지금 오른쪽이네요.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라고 했으니까 1번에 보면 왼발 오른발 같이 나가네. 이거 아니다. 그죠? 2번의 그림은 왼발이 먼저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3번의 그림은 목발 나가고요. 왼발은 건강한 다리인데 답이 안 되겠네요. 4번은 목발 나가면서 오른발 아픈 다리 같이 나가니까 4번이 답이 되겠다. 그죠? 5번은 보니 오른발이 먼저 나가니까 얘도 답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우리가 목발을 이용해서 3점 보행 해야 된다. 3점 보행. 어쨌든 목발을 이용할 때는 우리가 하지의 능력에 따라서 2점, 3점, 4점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3점은 한쪽이 약해가지고 체중 부하를 없을 때 하게 되고 이때 순서는 양아치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양쪽 목발이랑 아픈 다리 같이 나가고 그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나가면 되겠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6번 복부 근육을 이완시켜서 복부 촉진을 원활하게 하며 질검사, 그 다음에 여자의 인공도뇨 시 회음열요법 취하게 되는 체위로 물었습니다. 인공도뇨와 회음열요법, 회음부가 드러나는 자세다. 그죠? 회음부가 드러나는 자세는 우리가 똑바로 누워서,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우리가 무릎을 구부린 자세인 배횡와이가 되겠네요. 그죠? 1번에 슬흉이, 슬흉이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자세인데, 이렇게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자궁 내에 있는 자궁 내에 있는 태아의 위치 교정, 여가일 경우에 위치를 교정하기 위해서 아니면 월경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슬흉이를 취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이 드러나니까 직장, 대장 검사할 때도 가능하겠습니다. 1번은 답이 안 되겠고 2번에 심지 자세, 두 번째 그림이 심지 자세네요. 얘는 또 여기가 드러나니까 관장 시의 이 자세가 굉장히 대표적으로 우리가 취하게 되는 자세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를 알아두자면 무의식 환자. 무의식 환자니까 입안에서 뭔가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흡인되지 않도록 구강 내 분비물을 잘 나오게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배액을 촉진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답이 안 되겠네요. 3번의 앙와이는 얘는 똑바로 누운 자세잖아요. 그죠? 이 자세는 남성의 인공도뇨 시에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바로 가만히 똑바로 다리 펴고 누워 있어도 가능하죠. 남성분들은. 그 다음에 척추천자, 요추천자 척추천자 후에 후입니다. 요추천자 시는 우리가 새우등을 하지만 척추천자 후에는 두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앙와이를 취하게 되죠. 앙와이에서 무릎을 구부린 게 배횡와이고 여자 인공도뇨 시 질검사, 회음열요법 할 때 한다. 그 다음에 복와이는 대표적인 이게 엎드린 자세니까 등이 드러나서 등 마사지 할 때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7번 왼쪽 편마비, 반신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를 때 순서로 오른 거였습니다. 왼쪽이 불편한 쪽이네요. 우리가 지팡이를 이용해 가지고 계단을 올라가요. 그러면 제일 먼저는 지팡이를 먼저 내딛어요. 그죠? 그 다음은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 몸의 신체 컨디션이 좋은 쪽인 건강한 다리가 먼저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비된 다리가 나가면 되겠어요. 그럼 17번에서 지팡이를 먼저 내밀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 되겠네요. 그럼 오른쪽 다리 내밀고 왼쪽 다리 내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네요. 17번의 답은 1번입니다. 18번 성인 환자의 활력 증상 체크 시에 요골맥박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손목의 안쪽에서 엄지손가락을 연결하는 선 위에서 요골동맥을 찾는다. 1번은 답이 맞네요. 그림을 살펴보면 엄지손가락을 손목 안쪽에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연결하는 선 위에 요골동맥을 찾아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끝에 대서 우리가 맥박을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하면 되겠고요. 2번에 엄지손가락을 요골동맥 위에 놓고 맥박을 측정한다 했는데 그렇지 않죠. 이렇게 되면 자신의 맥박이랑 헷갈려요. 맥박이랑 헷갈림.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끝을 갖다 대어 가지고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3번 맥박이 불규칙할 경우 3일간 측정, 이거는 누가 봐도 틀렸다. 그죠? 1분간 측정해야 되죠. 불규칙하면 1분간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골 맥박이 정말 진짜 불규칙하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맥박을 측정하기 위해서 또 심천 부위에다가 1분간 측정을 해서 들어볼 수도 있겠네요. 자, 4번 심장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활동 직후 맥박을 측정한다 했는데 활동 직후가 아니라 맥박은 안정시 안정되어 있을 때 측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5번에 요골동맥이랑 심천맥박의 차이가 있는 것은 정상이다 있는데 심천맥박은 우리가 심장에서 직접적으로 청진기를 대고서 듣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다라는 건 정상일 리가 없죠.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요골맥박이랑 그 다음에 심천맥박수가 같습니다. 그죠? 다르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18번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9번 수두나 알레르기 피부염 등으로 인해서 피부가 가려운 소양증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으로 옳은 거. 1번 밤보다는 낮에 더욱 심해진다 했는데 우리 가려움증 생각해보면 언제가 더 심해요?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굉장히 더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낮보다 훨씬 더 가려움증이 심하겠습니다. 밤에 가려움증이 심하다. 2번 정서적인 긴장감도 유발 요인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긴장 상태이거나 하면은 더 스트레스 받아서 소양증 있을 수 있고요. 3번에 어린아이나 피부가 습할수록 증상이 심하다 했는데 건조할수록 증상이 더 심하죠. 습할수록 증상이 심하지 않고요. 피부 건조가 있을 때 가려움증이 악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 보습을 잘 해줘야겠죠. 보습제 사용하고 하는 것들. 4번 심할 때는 긁어서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했는데 긁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장갑을 끼워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겠고요. 5번 더운 찜질은 소양증을 단기간에 경감시킨다 했는데 이 더운 찜질, 열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관을 확장시켜서 가려움증이 더 증가돼요. 증가. 그래서 5번은 답이 안 되겠네요. 19번의 답은 2번입니다. 네, 20번 체온이 정상인 성인 환자가 한기가 조금 든다고 더운 물주머니 달라고 합니다. 더운 물주머니 만드는 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물의 온도는 70도 정도 유지한다 했는데 70도 정도 아니고요. 우리 책에 기본간호학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들이 보통 40도가 좀 넘어가죠. 10도까지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46도에서 52도 정도가 되면은 뜨겁습니다. 좀 따뜻한 거를 조금 넘어서는 단계라서 물의 온도는 요 정도 해주면 되겠고요. 물주머니에는 물을 가득 넣는다 했는데 그렇지 않죠. 발치 쪽에 대줄 때는 우리가 3분의 2, 다른 부분은 절반 정도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3번에 더운 물을 3분의 1에서 3분의 2 채운 후 공기를 넣어 팽팽하게 사용한다 했는데 공기 넣으면 안 되죠. 공기 빼야 돼요. 공기는 제거하고 빼고 사용하면 되겠고요. 물주머니를 평평한 곳에 눕혀 공기를 제거한 후 사용한다. 네, 맞네요. 5번 대사작용 감소를 위해 더운 물 주머니를 사용한다 했는데 대사작용 감소가 아니죠. 더운 물 주머니를 사용하게 되면은 대사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작용 좋아지고요. 순환도 잘 되죠. 순환도 증진되고 체온도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기는 해요. 그죠? 체온 증진, 그 다음에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려고 할 때는 더물 주머니 해야겠어요. 여기 감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지 않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네, 21번 전신마취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호흡기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심호흡, 맞네요. 기체가 들락날락하면서 기체가 잘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기체 교환이 촉진돼서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거, 폐확장 도움되게 하는 거, 숨을 하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 폐확장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심호흡 맞고요. 그 다음에 병불기도 맞겠네요. 병불기. 공기를 이렇게 불기 위해서 우리가 심호흡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병불기 맞겠고 기침도 호흡기 합병증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을 유도해서 무기폐, 폐렴, 가래를 잘 뱉어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합병증 예방할 수 있어요. 체위 변경.
체위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정맥, 움직여주는 거니까 피가 고이는 거, 정맥의 우렬 같은 거 예방할 수 있어요. 우렬 예방. 피가 고여서 피떡이 생기고 해서 어딘가 혈관을 막게 되는 그런 질환들이 생기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호흡기 합병증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 생기는 것들 움직이게 해서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답이 맞겠고요. 2번에 하지 운동은 상관이 없겠죠. 네, 기침은 맞겠고, 절대 안정은 가만히 누워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지는 않겠네요. 네, 심호흡은 맞고, 고탄력 양말 같은 거, 이런 것도 탄력 스타킹 같은 거 신는 거는 혈전성 정맥염 같은 거, 정맥우열 이런 것들 예방할 수 있겠어요. 네, 부동자세 아니고, 절대 안정 아니고, 나머지 식사요법도 아니고, 조기 이상은 호흡기 합병증 막을 수 있겠지만 식사요법이랑은 전혀 상관없고요. 21번의 답은 1번입니다. 22번 가정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비소독 시의 소독 효과의 증진을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소독할 물품은 물에 2분의 1 정도 잠기도록 한다 했는데 물에 반절 정도 잠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잠겨야 되겠어요. 네, 완전히 잠기도록 하면 되겠고요. 이번에 물이 끓으면 뚜껑을 반 정도 연다 했는데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우리가 소독기 뚜껑은 밀폐해야 됩니다. 네, 밀폐해서 하면 되겠고 사용하면 되겠고요. 3번 기름류는 비누로 씻고 깨끗이 닦은 후 소독한다. 맞겠네요. 기름류는 비누로 씻은 다음에 깨끗이 닦고 소독하면 되겠고 4번에 소독할 유리 제품들은 물이 끓을 때 넣는다 했는데 유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찬물에 넣고 처음부터 찬물에 넣은 다음 끓이면 되겠고요. 5번에 100도씨에서 50분간 끓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비소독하는 시간은 우리가 한 10분 끓기 시작하는 시간으로부터 해서 물이 완전히 끓기 시작해서 10분에서 한 20분간 끓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3번 2달 전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환자 K씨는 비위관, 코위관을 삽입하고 있다. 비위관, 코위관 삽입 환자 K씨에게 안위감을 줄 수 있는 간호로 옳은 거 됐습니다. 우리가 콧줄을 끼고 있는 삽입 환자는 구강간호, 입 뒤쪽으로 해서 코 쪽으로 해서 위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관이기 때문에 구강간호, 비강간호를 자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4번 전신마취를 이용한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직후 병실로 돌아온 직후의 간호로 가장 옳은 거 물었네요. 전신마취를 했고요. 병실로 이제 인제 회복을 하고 병실로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거는 팔과 다리를 올리고 있는다,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관장을 실시한다, 수면을 취하도록 한다, 방문을 자제한다. 금식 상태를 유지한다 했는데 답은 금식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겠네요. 그죠? 아직 전신마취에서 완전히 연동운동이 다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온 상태를 확인하고서 우리가 또 시기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금식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탈사인 자주 측정해야겠죠. 바이탈사인 자주 측정하고 의식 상태를 꼭 잘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의식 상태 잘 돌아왔는지, 마취해서 잘 깼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5번 심한 설사로 인해서 탈수와 구강 섭취에 제한을 받고 있는 2번 환자 박 씨는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하고 있다. 배설량을 측정할 때 포함시켜야 할 항목으로 옳은 거 물었네요. 1번의 설사. 설사는 맞습니다. 그죠? 설사는 맞고 일반적인 발화는 포함이 안 돼요. 배설량에. 그죠? 굉장히 땀이 흠뻑 젖을 만한 그런 심한 발환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고요. 2번도 그러면 발환이 안 되겠고 일반적인 구강호흡으로도 우리가 배설량을 측정하지 않고요. 포함되지 않고요. 3번의 설사 맞고 그다음에 심한 바람일 때 심한 바람, 옷이 젖을 정도로 땀이 흠뻑 젖은 바람일 때는 우리가 배설량의 측정을 해야 된다. 4번에 설사는 맞겠지만 구강호흡은 또 일반적인 호흡을 하면서 되는 배설량은 수분이 날아가는 수분 소실량은 배설량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답은 3번입니다.
네, 26번 8세대 남아가 대퇴굴절로 석고붕대를 하고 병실로 돌아왔다. 이 화나의 석고붕대 건조시킬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담요를 젖은 석고붕대 위에 잘 덮어준다 했는데 우리가 석고붕대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말려줘야 되는데 건조를 할 때 보통 단단한 매트리스에다가 환자를 눕힌 다음에 우리가 석고붕대 쪽은 담요를 덮지 않아요. 그죠? 덮지 않고 크레들 사용합니다. 크레들. 담요가 닿지 않게 젖은 석고붕대 위로 담요를 얹어서 담요도 젖고 건조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크레들 사용해가지고 그 위에 담요 덮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건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해서 말리게 되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겠어요. 그래서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이번에 젖은 석고붕대는 열을 가해서 신속하게 건조시키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지금 설명했던 대로 건조를 시키면 되겠고요.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지 관찰한다. 중요하겠네요. 석고붕대를 하고 마르면서 어딘가에 눌려서 혈액이 순환이 안 되는지 감각이 무딘 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관찰하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건조되는 데는 72시간이 4번에서 걸린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걸린다. 이 기간 동안 금이 가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하는 건 좋겠지만 절대 안정을 취한다 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주의를 기울여주면 되겠습니다. 5번에 골절 부위는 심장보다 항상 낮은 자세를 취하게 한다 했는데 낮은 자세는 아니고요. 골절 부위는 항상 심장보다 높은 자세를 좀 취하게 해주면 되겠고 여기서는 건조와는 또 맞지 않는 문맥이니까 2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어떠한 이유로든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환자에게 물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의식이 없다 보니까 물을 먹으면서 이 물이 기도로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 흡인이 될까 봐. 그러면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질식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장기간 누워있는 무의식 환자에게 체위로 인한 기형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로 옳은 것 됐습니다. 1번에 허리와 대퇴 사이에 대전자 두루마리 사용하여 지지한다. 맞네요. 대전자 쪽에 두루마리 말아서 우리가 대퇴 부위의 외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 맞습니다. 1번은 답이 되겠고요. 2번에 하루에 한 번 관절 가동 범위 ROM 운동을 시킨다 했는데 우리가 무의식 환자에게 수동적으로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할 때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3회입니다. 3번. 자, 3번 수건을 직사각형으로 말아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손에 쥐어준다고 했는데 손에 우리가 쥐어줄 때 손 자체는 자연스럽게 있다 보면 손에 굴곡되어 있는 손 모양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직사각형으로 말아서 대주면 맞지 않겠죠. 손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손 두루마리, 붕대 아니면 스펀지 같은 거 손에 넣어가지고 둥글둥글하게 생긴 거 스펀지 이런 것들 손에 넣어가지고 손 모양을 유지하게끔 하는 거는 맞겠어요. 그래서 굴곡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맞다. 근데 여기선 조금 직사각형으로 말아가지고 딱딱하게 이렇게 딱 모양이 각지게 마는 거는 맞지 않겠네요. 4번에 무의식 환자의 편의를 위해 앙화의를 취해준다 했는데 의식이 없다 보니까 앙화의보다는 측이가 낫겠어요. 의식이 없으니까 기도흡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측이 아니면 심지 자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맞겠고요. 무의식 환자의 체위는 하루에 2회 바꿔준다 했는데 무의식 환자분들의 체위, 환자의 체위를 변경할 때는 우리 2시간마다 변경해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9번 환자의 활력 징후를 측정하던 중 혈압계가 떨어져서 파손이 되었을 때의 처치로 옳은 거 1번에 새로운 혈압계를 구입해다 갖다 놓는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죠. 우리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무도 모르게 파손된 혈압계를 보관 장소에다 갖다 놓는다. 아니죠. 솔직하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새로운 혈압계를 사오라고 한다. 이것도 답이 안 되겠고 간호사에게 즉시 사실대로 보고한다. 답은 4번이 맞겠네요. 그죠? 30번 소변색이 탁하고 거품이 나며 소변을 볼 때마다 타는 듯한 통증이 있고 체온이 38도 이상일 경우 소변 배양 검사가 필요하다. 이 검사를 위해서 소변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검사를 하긴 할 건데 소변 배양 검사를 할 거래요. 배양이라는 건
균을 키워가지고 이 소변에 어떤 균이 있는지 없는지 균을 키워가지고 배양을 시켜서 어떤 균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균에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검사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다른 균이랑 섞이면 안 되겠어요. 그럼 무균적으로 굉장히 받아야겠죠. 검체를 무균적으로 검체를 채취해야 됩니다. 그럼 1번에 아침 첫 소변 맞는다 상관없겠고요. 2번에 소변 주머니로 소변을 채집한다. 그러니까 소변 주머니 아니면은 뭐 도뇨관 여기에 있는 고여 있는 소변은 오염된 걸로 봐요. 네, 오염된 걸로 우리가 간주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검사를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네, 외음부를 깨끗이 씻고 소변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무균적인 방법으로 도뇨를 해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멸균 시험관에다가 받아야지만 환자에게서 무균적으로 검체를 딱 채취해서 균이 있나 없나 이렇게 정확하게 살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1번 오른쪽 편마비 환자가 단추 있는 상의를 입을 때가 되겠네요.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편마비 환자 상의 입히려고 할 때 큰 축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편마비니까 마비된 환자 입이 마비됐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네, 입 마비. 네, 그러니까 입을 때는 마비된 쪽부터 먼저 입힌다. 네, 그러면 또 벗을 때가 있겠네요. 벗을 때는 반대로 건강한 쪽부터 벗긴다. 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입을 때니까 입을 때 마비된 쪽 팔부터 입혀주면 되겠어요. 그럼 1번에 마비된 쪽을 그러면 오른쪽이네요. 그렇죠? 오른쪽. 1번에 오른쪽 팔에 소매를 끼우지 않고 옷을 어깨에 걸쳐둔다 있는데 일단 단추 있는 상의를 입힐 때는 불편한 쪽에 소매를 끼워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요. 이번에 환자를 앉힐 때에는 오른쪽 팔로 바닥을 짚게 한다 했는데 건강한 쪽으로 짚어야지만 힘이 있으니까 짚을 수 있으니 왼쪽으로 짚어야겠다. 그죠? 3번 단추를 모두 채우고 머리를 끼울 필요 없습니다. 불편한 쪽을 먼저 입힌 다음에 반대쪽 등 뒤로 돌아가 가지고 어깨에다가 걸치고 건강한 쪽 팔을 입혀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추 채울 필요는 없어요. 4번에 왼쪽보다 오른쪽 팔의 소매를 먼저 입혀준다 했으니까 입을 때는 마비된 쪽부터 입힌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맞겠네요. 5번 환자의 왼쪽에 서서 준비한다 했는데 처음에 오른쪽 팔부터 입힐 거니까 오른쪽에 서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32번 1인실에 입원한 시각장애 환자와 대화를 하려고 해요. 적절한 방법은 했습니다. 1번에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설명한다 했는데 안 보이는 환자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을 뭐 이렇게 원칙을 정해두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간호조무사 중심이 아니라 환자 중심이 돼야 되겠습니다. 환자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해서 원칙을 정해두는 게 좋다. 2번 병실에 들어갈 때 말 없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말을 건네야겠어요.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환자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같은 뭐 여기, 이쪽, 저쪽 뭐 이런 지시대명사를 사용해서 말하는 거는 환자가 잘 모르겠죠. 보이지 않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시대명사를 사용해서 말하는 거는 안 되고 사물의 위치를 설명할 거다. 그러면은 사물의 위치 뭐 정확히 뭐 시계방향으로 설명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겠죠. 이쪽 저쪽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4번 평상시보다 빠르고 크게 말하면 안 되겠어요. 천천히 정확하게가 맞겠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5번 접촉하기 전에 그 이유를 설명한다. 맞네요. 그죠? 설명하고 접촉을 하면 보이지 않는 환자이기 때문에 덜 놀랄 수 있겠어요. 그죠? 32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33번 여성의 회음부 간호시 간호 내용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흉부에 물기를 남겨둔다 했는데 물기는 잘
닦아주고 말려야겠습니다. 젖은 상태로 두면 안 되겠고요. 이번에 닦을 때마다 새로운 솜을 사용한다. 그쵸? 하나 닦고 버리고 이렇게 새로운 솜 사용해야 됩니다. 이번에 요도구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네, 이거는 지금 33번에서 묻는 건 여성의 회음부 간호라고 했으니까 여성은 닦을 때 치골에서 뭐 항문 쪽으로, 항문 방향으로 아니면 요도에서 질 방향에서 항문 방향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요도구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이 닦아야 되는 건 남성의 경우겠네요. 4번 하의를 벗기고 복부 아래쪽을 모두 노출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생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크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쳐줘야겠네요. 커튼을 치든지. 네,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한다 했는데 여성의 경우에 회음부 간호를 할 때는 배, 횡, 와, 위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네, 34번 수술 후 강화 폐활량계 흡입기 사용 시 간호 내용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수술 전에 확인된 최대 흡식량을 지시계로 지정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죠? 1번은 답이 되겠어요. 우리가 강화 폐활량계 흡입기 하면 이렇게 생긴 건데요. 네, 이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폐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을 수술하고 나서 걸리는 걸 예방하려고 하는 건데 수술하기 전에 이 공이 올라가는 높이를 어디까지 올라가나 이런 것들을 딱 인디케이터 지시계를 이용해 가지고 지시를 해놔요. 그래서 공이 2개 올라가네 그러면은 최대 그러니까 들이실 수 있는 최대 흡입량 흡입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흡입량을 이 지시계로 지정을 해놓고 수술 갔다 나와서 정상적으로 내가 수술 전에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올라갈 수 있게끔 계속 흡입을 해서 폐활량을 키워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1번은 수술 전에 확인된 최대 흡식량을 지시계로 지정한다. 맞겠고요. 2번 통증이 있어도 진통제를 투여하지 않고 사용하게 한다 했는데 통증이 있으면 우리가 잘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투여하고 처방에 따라 맞고서 활용하면 되겠고요. 3번 마우스피스를 여기를 이제 입으로 무는 거예요. 물고 최대한 깊게 숨을 내쉬게 한다 했는데 이름 자체가 뭐예요? 강화 폐활량계이잖아요. 흡입기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숨을 내쉬는 게 아니라 들이마셔야 돼요. 천천히 우리가 들이마셔서 공이 지정한 위치까지 올라가면은 3초 정도 유지하면서 계속 들이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숨을 내쉬는 게 아니라 들이쉬는 겁니다. 하고 들이셔서 폐를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강화, 폐활량을 좋게 하는 흡입기다. 그래서 얘를 4번에 보면 눕혀서 사용하게 한다 했는데 아닙니다. 얘를 강화 폐활량계를 눕힐 필요 없고 이렇게 세워놓고요. 사용하게 되고 환자도 앉아서 반자위를 취한 자세로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5번 멈추거나 쉬지 않고 연속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깨어있는 동안 우리가 1시간에 10회 정도 반복해서 반복하면서 쉬어가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34번의 문제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35번 환자에게 제공하는 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거 물었습니다. 1번에 족저사마귀는 줄칼로 잘라서 피부를 매끄럽게 해준다 했는데 집에서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자르면 상처, 감염 이런 거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 치료 받는 게 훨씬 더 적절하겠습니다. 1번은 답이 안 되겠고요. 2번 발가락 사이는 씻고 물기를 남겨둔다 했는데 잘 닦아줘야 되겠죠. 잘 말려주고 닦아줘야 됩니다. 3번 발톱의 모서리를 파서 깎아주는 거 안 되겠습니다. 발톱은 줄로 그냥 다듬는 정도 다듬거나 일자로 잘라야겠어요. 티는 손톱깎이로 제거한다. 우리가 임의대로 막 제거하지 않습니다. 5번 발 뒤꿈치에 크림을 발라준다. 보습제 발라서 관리해주는 거 상처 잘 나지 않게 갈라지지 않게 보습제를 발라서 건조하지 않게 해줍니다. 맞네요. 이거는 답은 그래서 35번의 답은 5번이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